안녕하세요. 진주 생활과학교실입니다. 오늘은 실크 스트링 아트를 주제로 수업을 진행해 볼 예정인데, 스트링 아트가 무엇인지 또 실크는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실크와 스트링 아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습하고 이후 실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동서문화의 교류길이 되었던 실크로드에 대해서 알아본 후 진지 실크로 만든 실을 이용한 스트링 아트 작품을 만들어 보는 것이 오늘의 학습 목표이므로 학습 목표를 잘 유념해 두고 오늘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 과거, 지금처럼 외국을 여행할 수 있는 비행기도 배도 없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늘 궁금했을 것입니다. 저 멀리 사막을 지나면 누가 살고 있을까? 저 바다를 따라가면 우리와는 다르게 생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걸까? 저기 먼 곳에는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있다는데. 그럼 좀 위험하긴 하겠지만 힘을 모아서 한번 떠나볼까? 이런 생각에서 실크로드길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실크로드는 비단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대 중국과 서양을 연결하는 무역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중국 전환시대 중국의 한무제가 중국 북방지대의 흉노족을 무찌르고 서아시아로 통하는 길을 정복하면서 무역로가 열리고 동서간의 교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길이 실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교역품이 중국의 실크여서 이 길이 실크로드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동양과 서양을 이어주는 길인 실크로드를 보다 자세히 살펴봅시다. 먼저 이탈리아, 아프리카, 우리나라 경주의 과거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먼저 이탈리아 마르코폴로의 이야기입니다. 난 이탈리아 상인 마르코폴로야. 17살 때 아버지를 따라서 동방으로 떠났어. 비단길을 통해 중국까지 가는데 3년이나 걸렸지 뭐야? 그런데 몽골 제국의 황제가 날 예뻐하셔서 그곳에서 17년간 신하로 일하고 돌아왔어. 올 땐 바닷길로 왔는데 도중에 본 신비한 나라들을 동방 견물록에 써놓았어. 다음으로는 아프리카 이븐 바투타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모로코의 이븐 바투타라고 해. 난 30년간 세계 여행을 하고 있는데 한 번 갔던 길로는 또 여행하지 않아. 북아프리카, 아라비아 반도, 동유럽, 인도, 동남아시아, 중국, 심지어 남들이 안 가본 사하라 사막 남쪽까지 갔다 왔다고. 지구를 3바퀴 돈 거리만큼 여행을 다닌 거지. 더 궁금하면 내가 쓴 여행들을 한번 읽어봐. 다음은 우리나라 경주의 이야기입니다. 먼 옛날 신라시대 지금의 경주에 사는 귀족과 흥덕왕의 사치금지령이 부딪혀서 자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의 흥덕왕 이야기를 통해서 신라시대에도 캄보디아, 페르시아와 실크로드를 통해 교역을 하였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목수건을 짤 때 비취모를 사용할 수 없으며 머리빗과 모자에 슬슬전을 금하며 말 한 장에 자던과 침향을 사용하지 못하며 수레의 깔개로 구스탑 등을 사용하지 못한다. 조금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대화에서 비취모는 캄보디아의 비취새 털을 이야기하며 스슬전은 타슈켄트의 푸른 보석, 그리고 참향은 자와의 향기나는 나무 등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이 대화에서는 여러 나라와 교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단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비단길은 사막과 오아시스로 연결된 길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에서 중국까지 가는 가장 짧은 길이 바로 사막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험한 산을 넘고 살아서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사막인 타클라마칸 사막을 지나야 하는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숙박, 정보 제공, 중개무역으로 번성했던 오아시스 도시들이 있어서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비단이 이 길을 통해서 유럽에 전해져 비단길이라고 부릅니다. 이 외에도 종이, 인쇄술, 화약이 유럽에 전해졌습니다. 반대로 중국에는 인도의 불교,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이슬람교, 크리스트교와 같은 종교가 비단길을 따라 들어왔습니다. 다음으로는 거센 파도를 헤치고 나갔던 바닷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바닷길은 계절풍을 이용한 항해술이 발달하면서 개척된 길입니다. 본래 중국인과 동남아시아인, 인도인이 이용했는데 8세기 이후에는 이슬람 상인이 우리나라까지 왕래할 정도로 활발하게 이용했습니다. 한편 송나라 때에는 나침반을 사용하여 중국 상인들이 활발하게 바닷길을 왕래하였고, 명나라 때에는 정화의 원정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바닷길을 따라서 향신료와 도자기, 차 등이 교역되었고, 동남아시아 지역에 이슬람교가 전파되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비단과 함께 인삼의 인기도 높았는데 인삼의 주요 수출국인 고려는 서양의 코레아로 불리게 되어 유명해졌고 지금의 코리아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가장 오래된 유목민의 교역로인 초원길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초원길은 중국 북쪽의 초원에서 흑해연안까지 이어지는 길입니다. 유라시아 대륙 북쪽의 넓은 초원지대에는 유목민족들이 살았습니다. 유목민족이란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말, 양, 염소 등 가축을 키우며 사는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가축이 먹을 싱싱한 풀을 찾아 이동하며 살았습니다. 스키타이, 흉노, 돌궐, 위구르, 거란, 몽골 등이 주인공인데 이들은 초원에 국가를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유목민족이 이용했던 초원길을 따라서 청동기 문화가 동아시아에 전해졌고 우리나라도 이 청동기 문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초원길은 제일 먼저 사용된 동서교통로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트링아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스트링아트는 시를 뜻하는 영어 단어인 스트링과 예술을 뜻하는 단어인 아트의 합성어입니다. 스트링아트는 언뜻 보기에는 곡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직선으로 이루어진 형태입니다. 스트링아트의 원리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봅시다. 스트링아트에서 직선들의 교점이 모여 곡선이 되는데, 즉 곡선은 직선이 무수히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그래프를 한번 살펴봅시다. A는 A끼리, B는 B끼리 이어져 G는 G끼리 이어지기까지 모든 알파벳은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합쳐지니 언뜻 보기에는 그래프가 부드러운 곡선 형태를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쪽 아래의 숭례문을 살펴봅시다. 숭례문의 기둥은 가까이서 본다면 직선인 나무들이 모여있는 딱딱한 느낌이지만 멀리서 바라본다면 그 직선인 나무들이 아름다운 곡선을 만들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트링아트입니다. 스트링아트는 건축물에도 종종 이용되곤 하였습니다. 사진의 인천의 송도일교, 이스라엘 코드브릿지, 일본의 고베타워를 살펴봅시다. 해당 건축물들은 가까이에서 보면 여러 직선들이 연결되어 있지만 멀리서 바라본다면 아름다운 곡선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것 확인하셨나요? 여러 직선들이 이어져 곡선을 이루는 형태는 딱딱한 느낌과 부드러운 느낌을 동시에 주기 때문에 스트링아트는 건축물뿐 아니라 다양한 예술작품과 의상에도 사용됩니다. 본격적인 실험을 하기에 앞서 사각형과 그래프를 활용한 스트링아트를 관찰해 봅시다. 우선 사각형을 먼저 만듭니다. 이후 각 변에 1부터 14까지의 14개의 점을 찍습니다. 이웃하는 두 점의 수가 합이 15가 되도록 두 점을 이어줍니다. 그 결과 분홍색 직선과 하늘색 직선의 접점들이 아름다운 곡선을 이루네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스트링아트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여러 개의 직선이 합쳐져 곡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스트링아트의 규칙을 먼저 배워봅시다. 1부터 30까지의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수의 차가 10이거나 20이 되는 점을 연결하기로 규칙을 정했을 때 각각의 숫자에 연결되는 수를 적어봅시다. 1부터 10까지의 숫자가 차례대로 있는데 두 번째 칸에 들어갈 숫자들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봅시다. 두 번째 칸에 들어갈 숫자는 바로 11부터 20까지의 숫자입니다. 1부터 10까지의 숫자와 11부터 20까지의 숫자는 두 수의 차가 10이므로 두 번째 칸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맨 아래의 칸에는 어떤 숫자들이 들어갈까요? 이번에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맞습니다. 21부터 30까지의 숫자가 들어갑니다. 맨 위의 1부터 10까지와의 수의 차가 20이 나며 두 번째 칸의 11부터 20까지와는 수의 차가 10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규칙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다면 나만의 스트링아트 규칙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1부터 30까지의 숫자를 바탕으로 나만의 규칙을 만들어 아래의 칸을 채워봅시다. 오늘은 실크 스트링 아트를 주제로 함께 공부해보며 가장 먼저 실크로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탈리아, 아프리카, 우리나라 경주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사막을 가로지르는 비단길, 거센 파도를 헤치고 나갔던 바닷길, 유목민의 교역로 초원길까지 공부하면서 실크로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스트링 아트의 원리와 나만의 규칙 정하기까지 실습해 보았는데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잘 기억하며 스트링 아트 작품 만들기 시작해 볼까요?